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실상 유럽발 입국 금지를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지금 유럽 상황 어떤지 이탈리아와 독일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과 한 뉴스를 모아서 2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짜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형태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 실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총선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여부가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민심은 어떨까요? 그리고 참여할 경우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30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도 청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간섭까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청년과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할 듯 보입니다. 민주당도 지역구 청년 공천은 3%대에 그쳤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공천을 말한 미래통합당도 청년 후보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직접 사업부에서 들어봅니다. 3월 12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유럽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중심지인 이탈리아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가 1만여 명을 넘어섰죠.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전 국민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자수서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탈리아에서 6년 동안 거주하며 여행업계에 종사했던 분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그 이탈리아에서 여행업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현지 분위기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관광객 차도 지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번 사태 때문에 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았겠죠? 네, 아무래도 3월 예약권 자체가 다 취소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도 많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이탈리아 현지인데 조금 있으면 귀국하신다고요? 네,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공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예. 귀국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도시간 이동 제한에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예. 그리고 일단 시장을 보러 가는 거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동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한국에 가서 조금 몸이라도 좀 편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귀국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도 기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 제한 기한이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4월 3일까지 학교하고 공공장소는 다 폐지가 된 상태고, 예. 일단 아마 4월 3일까지도 이동 제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여행업에 종사하시던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십니까? 다른 말은 좀 다른데 예. 지금 일단 투어나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을 다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쯤은 지금 한국에 간 상태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아직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이탈리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일단 약국에서도 솔드아웃이라는 푯말이 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는 거는 일단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마스크 자체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하나에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7,000원이요? 마스크, 네네. 상당히 비싸네요. 예. 그 의료 시스템도 궁금한데요. 진단 키트나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북부, 중부, 남부로 보통 크게 나누는데 일단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단 북부 쪽은 키트가 부족해서 일단 증상이 있는 사람도 검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일단은 집에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하고 북부에 계신 거주인과 얘기를 어저께 나눴었습니다. 예. 병원은 가기가 좀 어렵고 자가 격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언론은 어떤 보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 현지 언론도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현재 어떤 접촉을 조금 피하고 이동 제한을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탈리아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시행 자체가 갑작스럽게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이거의 자체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일단은 거리로 밖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아까 마스크 품귀 현상의 가격도 상당히 뛰어올랐다고 하던데 그 다른 생필품들은 어떤가요? 사재기 같은 게 일어나고 있나요? 일단 사재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시장이나 마트를 들어갈 때는 입장하는 인원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3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했고 그리고 줄을 서서 1m의 간격을 띄운 상태에서 입장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거는 그 뭐 특정 종교의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부 쪽에서 처음 발생이 됐을 때 그때의 초기 대응 미흡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탈리아 보건 당국은 의료진 그리고 환자가 아니면 마스크를 끼지 말라라고 공포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의식이 없었던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때요? 선생님 지금 마스크 구하셨습니까? 네,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고 예. 일단 저는 한국에 올 때부터 항상 마스크를 잘 챙기고 다녔던 편이어서 예. 마스크가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 비행기 내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안전하게 돌아오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탈리아 현지에서 여행업 종사하셨던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도 코로나19 위협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도 2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YTN 글로벌 리포터인 독일 교민 정병진 씨 연결해서 독일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병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YTN 출신이시죠? 네, YTN 앵커로 일하다가 지금은 유학 때문에 독일에 와 있는데 이렇게 또 연결되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요. 네. 네. 독일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해 11월에 독일에 들어와서 한 4개월 차쯤 됐는데 예. 지금 독일에서도 남부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국경에 접해 있는 바이에른주의 뉘른베르크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독일도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지금 거리 분위기나 언론 또 국민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제 주위에 보이는 여기 뉘른베르크 시의 주요 관광지가 이제 근처에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마스크 쓴 사람은 일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이 특이한 게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고 풍기라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 그나마 최근에는 어느 일부 지역에서 조금씩 쓰는 것 같다 이런 현지 네트워크 내에서의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서의 마스크에 대한 인식은요. 일단 환자 본인이 기침이 나오니까 그 비말이 다른 사람한테 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 착용해라. 예.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지난주에는 독일 보건부 장관하고 전문가들이 한 2차례 정도 공개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도 일단 마스크는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진, 관계자만 필요하지 뭐 일반인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느 곳에서나 마스크를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은 뭐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저 사람은 환자인가? 이런 이제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건 뭐 이탈리아하고 비슷한 부분이네요. 근데 네네. 예, 우리 언론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네네. 혐오를 확산시켰다 이런 비난을 일부에서 받았습니다. 독일 언론은 어떻습니까? 네네. 일단 아무래도 저도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었고 독일 와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봤는데요. 일단 여기는 이제 뭐 공영방송 같은 경우 정시 뉴스 위주로 이제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뉴스 브리핑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단신 뉴스랑 간단한 리포트를 섞어서 이제 전해주는 일반 종합 뉴스 개념으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혹시가 매 정시에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요 뉴스가 이제 나오는 정도고, 뭔가 이렇게 다 터서 한국처럼 24시간 특보 체제로 가는 경우는 예. 이제 없었는데, 벨트 같은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채널 전문인데, 여기도 이제 팬데믹 선언 나오고 나서부터야 한 전체 방송 분량 1시간 기준으로 90% 정도를 다 쓴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1시간 기준으로 20분 정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뉴스 채널을 다 다뤘었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금 뭐 다른 공영방송에서는 그런 경쟁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어떻다 뭐 이렇게 예.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짚기보다는 그냥 토크쇼 같이 생활 속에서 배우들도 나와서 막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토크쇼 하면서 거기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소재가 추가되는 정도 이 정도로만 이렇게 좀 다루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심각하게 다루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뉴스 전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안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뉴스 밸류, 뉴스의 어떤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좀 차분한 예. 분위기,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먼저 지켜보고 후에 정리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진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독일은 어떻나요? 독일은 전반적으로 느린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연방별로 통일된 그런 검진 체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 독일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헤센주의 마부르크라는 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설치를 막 시작했다. 예. 도입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고, 제가 여기 뉘른베르크 살고 있는데 여기 현지인 독일인 가족 중에서 남편이 베를린 출장을 최근에 다녀온 가족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남편이 출장 다녀오고 나서 아이와 아내가 한 일주일 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의심이 돼서 검진을 받고자 1차 병원에 전화를 했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이냐면은 딱히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개인 병원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서 검진도 절대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현관문 앞에서 만나자 해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더니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랑 장갑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중무장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간호사가 내려와서 진단 키트를 주고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스스로 샘플을 검출해 와서 제출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서 하고 다시 병원으로 차 타고 돌아와서 제출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검진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뭐랄까요 중앙 연방 정부랑 그리고 각 의료기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의료 행정기관들이 좀 유기적으로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빨리빨리 검진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 언론이 한국한테 배워야 된다.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알겠군요. 예. 마지막으로 그 아시안인에 대한 인종차별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일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한 보름 전에 이제 방송 용어로 이게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젠장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직접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터키계 중년 남성이었는데 보통 독일인들보다는 독일에 온 다른 이민자들한테 그렇게 좀 인종차별적인 본래의 인식과 같이 버무려져서 이참에 그냥 뭔가 분위기를 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별 발언,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병진 앵커를 바라보면서 욕설 섞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제 옆을 딱 지나치면서 바로 제 얼굴에 대고 샤이세 코로나 비루스 이런 식으로 바로 제가 들리게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여기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좀 처음이라서 좀 일단 째려보고 좀 어이가 없다 뭐 이런 표정만 짓고 넘어갔었는데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교민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경우에 녹음을 하거나 뭐 영상을 찍거나 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서는 그런 차별 발언이나 혐오 발언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를 남겨서 대응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뭐 베트남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 독일인 부부가 왔대요. 이런 경우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신발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뭐 18유로 정도 된다. 주인장이 얘기하니까 그거 좋은 가격이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가격이냐 비포함된 가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한 거네요. 이제 동양인들도 싸잡아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또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공유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침착하게 대응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에 살고 계신 정영진 YTN 글로벌 리포터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